유럽 도시기행 2. 유시민, 아름다운 사람들. 드레스덴, 부활의 기적을 이룬. 호텔에 짐을 내려놓은 다음 곧바로 드레스덴의 랜드마크 1번인 성모교회로 갔다. 호텔에 짐을 내려놓은 다음 곧바로 드레스덴의 랜드마크 1번인 성모교회로 갔다. 프라하에서 넷이었던 우리 일행은 여기서 7으로 불어났다. 독일 유학 시절 가깝게 지냈던 유학생 부부가 프랑크푸르트에 터를 잡고 사는데 마침 그곳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던 우리 딸을 데리고 합류했다. 드레스덴에 이틀 머무르는 동안 우리는 줄곧 걸어서만 다녔다. 그래도 될 만큼 작은 도시였다. 나는 종교적 심성이 없는 사람이다. 내 생각엔 그렇다. 어떤 종교 행사에서도 감동을 받은 적이 없다.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종교 건축물에도 관심이 없다. 그런데 성모교회는 특별했다. 굳이 드레스덴에 간 것은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보고 싶어서였다. 실제로 보니 기대했던 대로 특별했다. 독일은 가톨릭과 개신교가 팽배한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주 노동자로 독일에 왔다가 눌러앉은 터키계 시민들을 제외하면 대략 국민 셋 중 하나는 가톨릭을, 또 하나는 개신교를 믿는다. 나머지 하나는 무신론자다. 드레스덴이 주도인 작센주는 루터파 개신교가 우세하며 루터파의 공식 최고 교회는 구시가 한가운데 있는 십자가 교회다. 하지만 드레스덴 시민들은 성모교회를 더 사랑한다. 드레스덴 성모교회를 검색해보면 이런 정보가 뜬다. 바로크 스타일의 루터파 교회, 첨탑이 하나인 세계 최대의 사암 건축물, 정확하고 중요한 정보다.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성모교회에 간 건 아니었다. 바로크 스타일 건축물은 빈에서 싫어지도록 보았고 사암 건축물도 그리 희귀하지 않다. 나를 그곳으로 이끈 것은 성모교회가 품고 있는 부활의 서사였다. 마르틴 루터 동상이 있는 노이마르크트 광장과 성모교회 주변은 교회의 외관을 구경하며 사진 찍는 사람으로 북적였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으로 직진했다. 교회 내부를 눈으로 훑으면서 예배용 나무 의자에 앉아 심호흡을 했다. 특별한 건 없었다. 반구 형태의 천장, 천장의 성화, 중앙 설교대, 오르겔, 성가대석, 촛불이 꺼진 기도대, 길다란 예배의자, 여느 교회와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누군가의 품에 든 것처럼 안온했다. 어느 절 성당, 교회, 시너고그, 모스크에서도 그런 감정을 느낀 적은 없었다. 내가 크리스천이라면 주님의 팔에 안겼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내게도 종교적 심성이 있나 잠깐 의심했다. 찬찬히 살펴보니 이유를 알 것도 같았다. 성모교회는 내부에 날카로운 직선이나 뾰족한 모서리가 없었다. 중앙 설교대, 그리스 스타일의 돌기둥, 오르겔, 합창단석 등 모든 것이 벽의 일부인 양 자연스러웠다. 금박을 입힌 장식이 있었지만 사치스럽지 않았고 그림과 장식의 색감이 다 은은했다. 보는 이를 떨게 만드는 지옥 그림 같은 게 전혀 없었다. 이런 집에 기거하는 신이라면 다른 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해칠 것 같지 않았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까지도 안아줄 것 같았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 우리 일행은 무신론자, 냉담 모두 가톨릭 신자, 신실한 개신교 신자가 뒤섞여 있었는데 저마다 기도대 앞에서 1유로짜리 양초에 불을 붙이고 말없이 시간을 보냈다. 나중에 물어보니 소감이 다 비슷했다. 이런 교회는 처음이야. 건축가 게오르게 베어에게 말하고 싶었다.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성모교회를 지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크게 성공했습니다. 부패한 가톨릭 교회에 대한 루터의 공개 비판은 종교개혁 운동과 농민전쟁을 역사의 무대에 불러올렸고 기독교와 유럽 사회를 크게 바꾸었다. 당시 로마 교황청과 루터의 견해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달랐는지 나는 잘 모른다.
유럽교회 건축 양식의 변화 과정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다른 유명한 교회들을 떠올려 보니 성모교회가 왜 특별한지 알 것 같았다. 지금까지 내가 본 가장 무서운 교회는 독일의 퀼른 대성당이다. 그 성당의 두 첨탑을 광장에서 올려다보니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것만 같았다. 건물 안팎 모두에 극도로 정교하게 제작한 첨탑 형태의 돌조각이 빼곡했고 내부 벽에는 불신자와 계율을 어긴 사람이 온갖 종류의 고문을 당하는 지옥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정말 무서웠다. 집은 건축주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다. 종교 건축물도 마찬가지다. 건축 양식은 건축 기술의 발전, 활용할 수 있는 건축 자재의 변화, 건축주가 동원할 수 있는 재정의 규모 등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건축주의 철학과 욕망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로마 제국 시대에 지은 교회는 무섭지 않다. 아테네 도심 골목의 오래된 정교회들은 아담하고 소박하고 정겹다. 원래 성당이었던 이스탄불의 아야 소피아 박물관은 웅장하고 아름답다. 그러나 중세 유럽의 대세였던 고딕 양식 성당들은 그렇지 않다. 높고 날카로운 첨탑과 장중한 스테인드 글라스로 경외심 또는 공포감을 강요한다. 고딕 양식은 가톨릭 교회가 세속 권력과 결탁하거나 스스로 세속 권력을 능가하는 권력이었던 시대의 지배적 건축 양식이다. 그들이 그런 집을 지은 것은 민중이 그곳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복종하기를 원해서였을 것이다. 치열한 종교개혁 운동을 벌인 끝에 루터파가 드레스덴을 차지했을 때 성모교회 자리에는 로마네스크 양식 교회를 개조한 고딕 성당이 있었다. 손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낡은 집이었다. 십자가 교회만으로는 가톨릭의 탄압을 피해 사방에서 밀려드는 신도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18세기 중반 교회를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기부를 받았다. 오스트리아의 찰츠부르크에서 온 부자들이 큰돈을 냈다. 그들은 종교개혁 운동의 정신을 구현하는 교회를 지었다. 계율을 어기면 벌을 주는 무서운 신, 그런 신의 뜻을 빙자해 권력을 휘두르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는 신, 그런 신을 믿는 이들에게 안식과 평화를 주는 교회를 지은 것이다. 나는 성모교회를 지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렸다. 알록달록 공화국. 성박 신시가를 꼭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주인공 이름을 오코로 건 식당이어서 호기심이 동하기도 했다. 알베르트 광장을 벗어나 성박 신시가에 진입했는데 길 한가운데에 택시와 트램을 포함한 모든 차량 통행을 주말 사흘 동안 금지한다는 임시 입간판이 서 있었고 큰 길과 골목이 온통 사람 천지였다. 트램 레일이 지나가는 큰 길에 하얀 식탁보까지 씌운 탁자를 놓고 음식을 먹는가 하면 그늘진 인도에 소파를 두고 누워 자기도 했다. 팝에서 클래식 연주까지 사방에서 온갖 음악 소리가 들렸고 곳곳에 아파트 베란다에 정부의 주택 정책을 비판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그날 아침 시작한 드레스덴 성박 신시가 축제였다. 극히 일부 지역만 보았기에 그 축제의 전체 모습이 어떤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알베르트 광장에서 멀지 않은 마르틴 루터 교회 근처에서 본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축제는 한마디로 카오스였다. 커다란 비눗방울 풍선을 날리는 남자부터 주머니 마술을 공연하는 매지션, 저글러, 버스커, 초등학생 합창단,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플래카드를 든 환경운동가들의 행진, 동물보호단체 채식 캠페인, 공예품 판매상과 음식 노점까지 도대체 무슨 축제인지 알 수가 없었다. 모두가 남이 뭐라 하든 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듯했다. 여긴 독일인데 이럴 수가. 독일 사람들이 질서와 규칙이라고는 그림자도 비치지 않는 행동을 하다니 놀라웠다. 점심을 먹으면서 정보를 찾아보았다.
아, 그건 원래 그런 축제였다. 아무것도 모른 채 가서 드레스덴 성박 신시가의 축제를 우연히 보았으니 운이 좋았다. 축제의 이름은 BRD, 독일 연방공화국을 패러디한 BRN, 신시가 알록달록 공화국이었다. 6월 세 번째 주말 사흘 동안 연다는 것 말고는 성격과 내용에 대해 아무 합의가 없어서 누구나 하고 싶은 것을 제 마음대로 하는 축제였다. 몇몇 청년들이 통일 직전이었던 1990년 6월 22일부터 사흘 동안 성박 신시가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비알렌 축제를 연 게 시작이었다. 그들은 동네 선술집에서 낮술을 마시다가 현실의 국가와 정반대인 미니 국가를 창설하기로 의기투합했다. 주권자는 아무 권한이 없고 국방장관의 임무는 전투력을 해체하는 것이고 뭐 그런 괴상한 공화국이었다. 아이디어는 참신하고 비정치적이었다. 예컨대 성박 신시가 주요 도로에 흰색 페인트로 영토를 표시한다든가 삼색 바탕에 이삭 월계관을 쓴 미키마우스 머리를 그려 동서독 국기를 패러디한 깃발을 만든다든가 동서독 화폐와 일정한 환율로 교환해주는 지역 화폐를 제작해 축제기간 결제 수단으로 쓴다든가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정치적 색채를 지우려 했던 그들의 의도와 달리 드레스덴 시정부는 축제의 공식 추진 주체를 형성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고 극단 성향의 시민들이 좌우 폭력 대결을 벌이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시정부는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행사 계획을 신고하게 하는 방안을 채택했고 축제는 그야말로 무정부적이고 평화로운 행사로 진화했다. 시당국이 성박 신시가 거주자한테만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외국의 장사꾼은 끼어들 수 없다. 사흘 동안 교통을 완전 차단하며 시민들은 자기네가 만든 운송수단에 앰프와 스피커를 싣고 다니면서 춤을 추고 행진을 벌인다. 우리가 본 사람들은 대부분 그 동네 사람들이었다. 카메라를 들고 어슬렁거리는 관광객이 흔치 않았고 우리 말고는 한국인을 하나도 보지 못했다. 성박 신도시는 인구가 급증한 19세기 후반에 조성했고 지금도 그때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역사적 구시가나 성안 신시가와 달리 큰 건물이 드물었고 대부분 저층 공동주택이라 서민 냄새가 물씬했다. 지도를 살펴보니 작은 규모의 숙박업소와 식당, 술집, 바, 클럽이 지천이었고 영화관과 나이트클럽도 눈에 띄었다. 거주자들이 젊은 탓에 다양한 문화 공간이 생겨났다. 우리가 점심을 먹은 식당의 분위기도 그랬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